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양도공 채사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양도공에 대해서는 우리 가문에서는 도울양자 양도공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는 조울양자 양도공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조울양자로 썼는가에까지 해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계 사회에서는 전부 이 조울양자 양도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백과사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현재 여주에 양도공 묘소가 있고, 양도공 묘소 앞에는 그 묘표가 아주 고색 창연한 묘표가 있는데, 그 묘표에는 도울양자 양도공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비석이 아주 그 고색 창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묘표만 볼 때는 왕조실록하고 다르게 도울양자 양도공이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843년, 지금부터 180년 전 가을에 이 묘소가 발견됐어요. 원래 몰랐다가 실전됐다가 발견됐는데, 그때 묘 앞에 서 있는 비석에는 조울양자 양도공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묘를 이제 찾은 그 최한익은 도울양자 양도공, 이 도울양자 양도공으로 알고 있고, 글자도 좀 다르고, 이름도 안 적혀 있고, 전주채 신화는 본관도 안 적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묘소를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해서 지석을 찾아냈어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도궁의 둘째 아들 이분이죠. 양도궁의 시호를 지금 검증을 해보고 있습니다. 왕조실록에는 조울양자가 적혀 있고, 아주 고색 창연한 묘비에는 도울양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나 백과사전은 전부가 왕조실록을 따라서 조울양자로 쓰고 있어요. 근데 후손들은 전부가 지금 도울양자로 통하고 있죠. 그러면 대개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손이 주장하는 글자를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왕조실록에 너무 또렷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은 단종실록인데, 단종실록은 세조 때 만든 거기 때문에, 양도공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금성문에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학계가 양보하지 않을 걸로 봐요. 우리가 아무리 전주채 씨가 도울양으로 주장을 해도 왕조실록에 적혀 있기 때문에 학계는 안 바꿀 걸로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이분의 할아버지 문정공 체제, 그분도 전주채 씨 가문에서는 고들정자 문정공 그러는데, 그 묘비문이 적혀 있는 목은집이나 동문선, 거기는 참진자 문진공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전부 학계가 원래 전주채 씨의 의견을 들어서 문정공이라고 다 사용해 오다가 근래에 와서 전부 이걸 문진공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할아버지 문정공하고 양도공, 이 두 분의 그 시호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정립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후손이 도울양자 양도공으로 하게 된 이유,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현존하는 양도공 묘비는 실전됐다가 되찾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매사냥하다가 발견했다고 저는 들었고, 저한테 그 말을 해주신 분은 발견하신 분한테 직접 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물으니까, 그 발견하신 분이 직접 나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이걸 발견한 게 20세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비신은 땅에 묻혀 있었다, 발견 당시에. 이제 매사냥을 했는데 매과 꽁을 들고 저기 가서 땅에 앉았는데, 이제 꽁을 찾으려고 매 앉은 자리를 가보니까 비석이 하나 있는데 비가 묻혀 있고,
머리 부분만 땅 위에 나와 있더라. 윗부분만 노출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파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양도공 묘소란 걸 알았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이 직접 들었다면은 뭐 직접 그분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20세기에 일어난 사건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보면은 비석이 요만큼은 위로는 글자가 희미해요. 이게 우리가 글자를 알고 보니까 여기 보면은 조선, 양도, 정경, 여기 밑에 경자가 있고 하니까 정경 부인인가 보다 뭐 이렇게 아는 것이지, 좀 희미해요, 글자가. 근데 이 밑에 부분은 아주 뚜렷해요. 매장돼서 보존돼 있었다는 얘기죠. 아주 뚜렷하게 요만큼이 묻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묘소가 있는 위치가 평지예요, 평지. 평지에서 약간 구릉지대고 구릉의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에서 어떤 산이 무너진다든지 해서 비석이 묻힐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현재 묘소가 있는 위치에서 요만큼까지 비석이 묻히려면은 저는 100년 갖고는 안 된다고 보죠. 100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만큼 묻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요만큼 묻힌 다음에 이만큼 풍화작용이 일어나려면은 저는 요것도 한 100년 걸린다고 봐요. 그럼 한 200년. 그렇잖아요. 200년은 경과해야 이 비석이 요런 상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죠. 판돈령 양도공 산소 사실은 1844년에 최한익이 지었어요. 이분은 양도공의 15세 손이고 의정부 그 몽은공 최철견의 7세 손이에요. 최철견의 7세 손이에요. 그리고 양도공의 15세 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1800년 정조 24년 경신 별시에 급제를 했어요. 1772년에 태어나가지고 1800년에 경신 별시에 급제를 했어요. 그런데 1843년 가을에 경기도 여주에서 이 양도공 묘소가 발견이 됐는 거예요. 근데 비석에 적혀 있기를 판돈령 부사 양도공 최시지묘. 근데 양도공이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것처럼 조울양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43년 현종 9년에 발견된 묘비에는 왕조실록과 마찬가지로 조울양자가 적혀 있어요. 비록 성이나 봉관 그리고 자나 휘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새겨져 있는 관함이 동일하고 비석을 세운 연도 또한 일치하였다. 글자 수가 기록에는 11자, 판돈령 부사, 양도공 최시묘 11자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조선 숭정대부 판돈령 부사 시 양도공 전주 최씨 휘 사의지묘 정경부인 순천박씨 그렇게 적혀 있어요. 30석자나 되는 거죠. 이 휘가 없다 그랬는데 휘 사이 적혀 있잖아요. 여기 또 본관이 없다 그랬는데 본관이 전주 최씨 적혀 있잖아요. 그 부인도 안 적혀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순천박씨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시호가 도울양자가 아니고 조울양자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왕조실록에 적힌 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1843년 가을에 발견된 묘비에는 조선 왕조실록에 적힌 거하고 같이 적혀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현존하는 양도공 묘비는 1843년에 경기도 여주에서 묘소가 발견됐는데, 지금 이 묘비는 묻혀있던 흔적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1843년에 현재 전해오는 저 묘비가 발견됐다 그러면 앞뒤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오는 이 묘비가 묻혀있던 흔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묘비를 1843년에 발견했다 그러면은 전혀 의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적혀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묘비는 1843년에 발견된 묘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1843년 이후에 묘소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죠.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